네.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광장 접수가 좀 빨리 마감됐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저희 꼼지락 있잖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꼼지락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퀴즈도 맞추고 상품도 탈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꼼지락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 이윤상 시사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글로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교명의 지역명을 빼야 한다는 학교 측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목포 지역 관계자들, 바로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목포해양대학교. 이 학교는 1950년 도림 목포 상성고등학교로 출발해 93년 목포해양대학교로 성장한 4년제 국립대학교로 매년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해양대학교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국제를 넣어 국제해양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입학생 감소 해결과 학교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입장. 학생이 안 오면 의미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우선 와야 되니까 학생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제화를 통해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이 세 가지가 주 원인이죠. 실제 재학생들은 교명 변경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견이죠. 네, 찬성 측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도 지방에 있고 국립대지만 목포해양대 교명에만 지역명이 있어 수준 낮은 지방대란 오해를 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목포라고 너무 한정지으니까 인식도 조금 시골에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바꾸면서 또 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지만 반대 입장 측은 교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바꾼다고 글로벌해질까요? 이름만 바뀐다 해서 별로 좋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 내부 발전이 더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직원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입장이죠. 특히 동문들은 교명이 바뀔 경우 70년간 이어왔던 브랜드 가치와 전통이 끊길 수 있다며 우려했는데요. 목포해양대학이라는 오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발전해온 이 학교를 가지고 명칭을 변경한 것 가지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년제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국내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든지 지금 현재 학교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 의회, 목포시 의회에서도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 반대 결의안을 내면서 교명 변경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명에서 목포라는 것을 빼서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명 변경에 대한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학교 측에선 교명 변경 TF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4월에 할 계획입니다. TF팀이 이제 거기 학생 대표도 있고 지역사회 대표도 있고 하니까 날짜하고 정해서 그런 일을 진행할 겁니다. 3월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국제해양대학교로 교명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목포해양대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윤상 씨가 직접 취재를 하고 오셨잖아요. 윤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교명보다는 학과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서 내실을 다지느냐, 이게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교명에서 목포를 뺀다고 해서 갑자기 전국화, 세계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대로 두는 게 아무래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면 교명 변경을 찬성하는 이쪽의 입장도 들어보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상선 사관이라고 하죠. 항해사나 기관장 등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단 2곳뿐입니다. 네, 그런데도 수험생들은 목포해양대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 교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목포시의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명 변경을 통해서만 이러한 이미지를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교명 변경을 두고 학생이나 학교 측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이 목포해양대학교의 역사를 보면 1950년에 목포수산 상선학교를 시작으로 국립목포해양고등학교를 거쳐서 지금의 목포해양대학교로 개편됐습니다.
이게 국립대학교이긴 하지만 약 70년 동안 목포시를 모태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목포시와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요. 특히 목포시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교명에서 지역명을 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징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교명 변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국제적 명성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명을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이미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고 한 해에도 대만이나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오고 있으며 매년 정원도 충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갑자기 교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명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더 글로벌한 학교가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교명 변경을 놓고 양쪽 의견이 좀 첨예하게 분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서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현재 총 동창회와 목포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들은 교명을 바꾸더라도 목포라는 지명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학교에서는 교명을 바꾸더라도 이 목포라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워낙 확실해서 좀 조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측이나 학생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지역사회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좋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교명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을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 및 졸업생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의 대표자나 뭐 지역사회 대표자까지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총장의 재량사항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교명 변경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여부 또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반대가 극렬하다면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견을 조율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역을 배제한 중앙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학 명칭에서 지역명을 빼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암의 대불대학교는 지역에서 유래한 대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안대학교로, 나주대학교도 고구려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교명 변경 이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마이너스라는 것인가? 지역 밀착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지. 실제로 지역명이 학교의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스탠퍼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대, 오사카 대학 등 이 모든 대학교들은 교명에 지역명이 있지만 세계 수준의 명문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립대들은 다 지역명이 들어가요. 결국 학교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건 지역명이 들어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학교명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 방침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학교 내 그 프로그램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매년 2만 명의 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를 기록하며 70년 전통의 명실상부한 명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특히 지역대학들이 항정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입학 지원이 많이 줄었고요. 입학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해양대학교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난 그런 대학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목포라는 명칭을 뺀다는 건 중앙은 맞고 지역은 잘못됐다는 중앙중심적인 편협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시정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명 변경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지금까지 계속 서울 중심의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대학 관계자들 먼저부터 자신이 지역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창피하는 것,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이 학교의 위상이나 인지도가 교명보다는 이 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역명을 넣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수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 교명에서 목포를 뗀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역명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사례 같아서
이런 사례가 남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명 변경보다도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은 수업이나 교육 여건 등인데요.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제 교명을 변경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름을 바꿨는데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학교들이 몇 가지 열거가 됐어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명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음에도 탄탄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학교들 이런 걸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나 경북대, 전남대 등은 교육 여건이나 연구 실적 등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좋은 학교들이죠. 네, 포항공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따라서 교명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찬반 논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고요. 네. 그 외에 지역사회 의견을 좀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양측 모두 목포해양대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의 주인의 학생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3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정이동 주민센터 미나 채색화전을 2월 28일까지 전시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움, 꼼지락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 네, 오늘은 미나 채색화전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야, 그림만 봐도 봄이 이미 온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우리 지역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는 별별 호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분, 그리고 이 자기네 꿈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장성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봤는데요. 친구들, 오늘 주인공에 대한 힌트 좀 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동화 작가이십니다.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스카프를 끼워요. 어려울렸어요. 스카프를 두른다는 힌트와 딱 맞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 교장이자 동화작가 노명숙입니다. 야,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별별 호남 노명숙 교장 선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취미는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기고요. 특기는 함께 장난치고 어울리며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 피어내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맞으세요? 평소에 지나가면은 항상 먼저 말 걸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랑 함께 어울려가는 선생님인 것 같아서 되게 친근한 선생님인 것 같으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분주한 명숙 씨. 바쁜 학교 업무 중에도 틈틈이 동화를 쓰고 있다는데요. 작년 토지문학제에선 아이들의 고민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수상도 했습니다. 영희라는 친구가 친구 지갑을 잠깐 맡았는데 지갑이 떨어뜨려지면서 지갑 속에 들어있는 10,000원이 보이자 순간 욕심이 나서 10,000원을 살짝 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없이 친구가 돈을 돌려주고 친구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우정어린 이야기들이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친구의 실수를 너무 꼬집거나 이러지 말고 좀 더 넓은 아량으로 같이 함께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때 네,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 교장실을 찾아왔는데요. 수줍은 미소가 참 매력적인 이 소녀. 선생님, 이 친구는 누구죠? 책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동화를 쓰게 되면 중간중간 한 번쯤 먼저 읽게 하는 예비 독자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세요? 동화평론가. 이제 막 완성된 선생님의 따끈따끈한 동화를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읽어보는데요. 집중력이. 이 순간만큼은 수줍게 웃던 가온이가 아닌 그 누구보다 진지한 꼬마 평론가입니다. 눈빛 보세요, 지금. 선생님 다 읽었어? 네. 지난번 작품도 재밌었는데 평론이 시작되죠. 이게
좀 지난번 작품보단 조금 재미가 안 돼. 솔직하네요. 끝없이 쏟아지는 그녀의 거침없는 평가를 열심히 귀담아 듣는 명숙 씨인데요.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아이들 마음을 못 읽은 부분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또 작업을 또 들어갑니다. 이 제 작품에 좀 더 폭이 넓어지고 튼튼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녀의 하루 중 꼭 빼놓지 않은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지금이 명숙 씨에겐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다 풀려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녀입니다. 주름만 졌지. 할아버지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맨날 안아주시고. 할아버지가 키우신 과일들도 나눠주세요. 저는요 할아버지가 저번 주에 입원해서 속상했는데 할아버지라고 갔는데 할아버지 너무 아파 보였어요. 그래갖고 많이 속상했구나. 동화에는 아이들과의 공감과 이 작은 친구들이 들려주는 그들의 값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깜빡증이 있어도 제가 꼭 놀아드릴게요. 약속. 여러분 약속했어요? 네. 이는 동화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랑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작가는 인물의 마음과 그런 생각을 느낌으로 그렇게 책에서 써야 되니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서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퇴근 후 어디론가 향하는 노명숙 씨.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다들 진지한 모습으로 뭔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기 뭐 하는 곳이죠? 각자가 써가지고 온 작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읽고 또 서로 자기 의견들을 나눠주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모이고 이렇게 그런 퇴고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임이에요. 보다 좋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명숙 씨입니다. 조금 더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힘이 되게 하는 동화를 쓰고 싶거든요. 세상에 웅크리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나와 내가 함께 자라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서로가 도와주면 다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에 동화가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노명숙 교장 선생님. 그녀의 따스함이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정치평론가, 영화평론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동화평론가를 또 처음 봤어요. 굉장히 네. 재밌는 것 같은데, 이 거침없는 평론 잘 듣고 왔는데, 이게 얼핏 봐서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아주 굉장히 친밀해 보였어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 하면 그 권위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아까 그 꼬마 평론가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친근하고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저도 교장 선생님 하면은 학교 조례 시간이나 운동회 때 먼발치에서만 뵙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화를 직접 읽어주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동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책을 함께 읽는 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도 되고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 읽어주는 것은요, 아이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도 높여주기 때문에요. 상담 전에 이 책 읽어주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노명숙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독서와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 또 문집 등
등 다양한 교내 독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노명수 교장 선생님 계속해서 동화도 읽어주시고요. 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한번 만나볼까요? 이 점심때마다 직장인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수미 씨 오늘 점심 메뉴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 진영 씨가 산다고 하셔서 진영 씨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다 미루죠. 이따 저녁 때는 우리 이윤상 씨가 산다고 해서 또 제가 미룰 건데 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점심 메뉴 고르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드신 분들을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꼼지락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점심 뭐 먹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소한 국물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식당이 있다. 어떤 곳인지 찾아가봤는데요. 여기 들깨수비 좀 주세요. 사장님, 들깨 좀 많이 주세요. 저희 들깨 주세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인기인 이 식당. 메뉴는 바로 저희 집 주 메뉴가 들깨 칼국수입니다. 들깨 칼국수 한 그릇 대령이요. 색깔 옷을 입은 면발과 거기에 진한 들깨 국물까지. 와. 자,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들깨 칼국수 한번 맛보겠다고 점심부터 문전성시를 이룬 손님들. 쫄깃쫄깃하다. 남녀노소로 막론한 인기 비결은 과연 뭘까요? 글쎄로요. 면이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담백하고 아주 땡기는 맛? 여기는 면이 맛있어요. 칼국수의 맛은 면발이 좋아하는 법. 그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다양하네요, 색깔이. 네. 밀가루에 부추와 시금치를 갈아 넣어줍니다. 저게 비법이군요. 영양적인 면도 있고 또 시금치가 몸에 좋잖아요. 색이 고루 퍼지도록 반죽해준 후에 제면기에 넣고 또 넣고 15번 정도 넣은 후에 이렇게 반죽한 면을 쭉 늘려줍니다. 색깔이. 치대면 치댈수록 식감도 좋고 쫄깃하고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맛과 멋을 위해 잘 치댄 반죽을 하루 동안 냉장고에 숙성하는데요. 여기에 치자와 울분 가루를 넣어 반죽해 같은 방식으로 칠해주면 오색면발 완성! 되게 곱네요. 육수 맛을 좌우하는 이 물은 헛개를 사용하면 육수 맛을 더 살려주더라고요. 헛개물에 양파, 새우, 황태, 고추씨를 넣어주는데요. 이 고추씨가 들깨 칼국수 맛의 비법이랍니다. 들깨 칼국수를 끓였을 때 그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쫄깃한 면발을 육수 안에 집어넣어 익혀주다 오늘의 주인공 들깨가루를 뿌려주는데요. 오로지 100% 들깨만 갈아 사용한다네요. 사장님 인심만큼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죠. 드디어 저희가 아는 비주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국물도 진하면서 고소해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음식을 조리한다는 사장님. 그 정성이 맛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한 번 맛보면 단골 손님이 된다는데요. 면치기. 네. 소리가 괜히 순식간에 사라지네. 저 입안 가득 물고 와자와자 씹어 먹는 맛이죠, 이게. 우리 아이와 같이 먹어도 부담 없는 들깨 칼국수. 배가 호강하는 맛집.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맛있어. 속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들깨 칼국수.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우는데요. 다들 고개도 안 들고 드시네요.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맛이 있어.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와도 먹을 때만큼은 초집중입니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고소하고 아주 담백한 맛이 일품인 들깨 칼국수. 내일 점심은 들깨 칼국수 어떠세요? 여러분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상 씨는 들깨 칼국수 좋아하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들깨 칼국수 저는 그 특유의 그 꾸덕꾸덕함이 좋더라고요. 뭐니 해도 그 들깨 칼국수를 먹을 때는 아무래도 술이 들깨 쓸 때가 제 맛이에요. 어머, 이거 제가 방송하고
아닌가요? 요새 많이 했어요. 아니, 또 우리 고유철 변호사 옆에 계시다가 얼굴을 가리시네요. 완전히 가니까. 네. 교무회사님도 들깨칼국수 좋아하세요? 네, 저도 들깨 특유의 그 구수한 맛과 깊고 풍부한 국물 맛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뭔가 외할머니 댁의 뭔가 시골 풍경이나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음식이 그리울 때 들깨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들깨 칼국수가 먹다 보면 좀 느끼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이럴 때 혹시 두 분만의 방법 같은 거 있나요, 따로? 저는 아주 잘 익은 신김치랑 함께 딱 먹으면은 느끼함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류인성 씨는? 이게 또 그 땡초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또 땡초가 그 느끼함도 잡아주고 되게 고소한 식감을 또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먹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은 고소함이 아주 팍팍 들어간 들깨 칼국수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정보 알려드릴게요. 임혜정 캐스터.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10에서 40mm,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광주가 4도, 순천과 여수가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가 8도, 순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남해 서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운 꼼지라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 내일은 정월 대보름이죠. 이 오곡밥과 나물도 불어으로 애군도 적고요.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곡밥과 묵은 나물은 비만 예방에 좋고 또 견과류는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니까요. 전통 음식도 즐기고 아주 풍성한 정월 대보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